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엄청 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다우와 S&P는 오늘도 결국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한 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어제 하루 약간 약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 다시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14,000 스닥을 결국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대비 이제 단 1%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좋았던 거는 채권 수익률이 역대급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채권 수익률은 1.56%까지 급락을 했는데 이로 인해 기술주 성장주들의 오늘 대부분 흐름이 좋았습니다. 우선 대형 기술주들이야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오늘 이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동안 좀 흐름이 안 좋았던 중소형주들도 오늘은 좋았는데 다만 친환경 주식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지나치게 올라왔던 프리미엄이 상당히 빠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유일하게 오늘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어제의 하락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은 어제 음봉의 꼭대기를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인데요. 만약 내일 거래 정도에서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아마존은 그저께 고점 징후라고 할 수 있는 유성형을 보여준 이후에 어제 아니나 다를까 강한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강한 음봉의 중간 정도의 짧은 몸통이 위치하는 하람이라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모양은 보통 고점대에서 나올 때 일시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에요. 즉 이 모양이 나온 이후로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 얘기는 아마존이 이 고점대에서 강력한 조정을 받기보다는 약간의 횡보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단 하루에 약세를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구글도 똑같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짧은 횡보를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어제 하루 짧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다면 어제의 하락은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쉬어간 것에 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조정 없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승을 하겠다는 건데 분명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 거는 맞는데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할 거면은 확실하게 조정을 거쳐주고 재상승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한데 시장은 일단은 조정 없이 당분간 조금 더 가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조정 없이 올라간 그만큼 분명 언젠가는 또 한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엔비디아가 엄청 났는데요. 무려 5% 이상 상승을 했고 레이몬드 제임스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00에서 $750로 올렸습니다. 특히 AI 분야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영원한 지위를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세론을 펼쳤는데요.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 저항선을 찢은 주식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엔비디아가 그저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비록 그 다음날 일시적인 시세 차익 세력이 나왔고 또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기는 했었는데 결국 저항선을 돌파한 주식은 그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식의 상승을 막을 만한 매도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약간의 불형만 있어도 너무 쉽게 주가가 오르는 환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제 저항선을 돌파한 주식의 특징을 보여준 거고요. 결국 엔비디아의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선을 찍고 돌파한 주식은 함부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되죠. 다만 현재 조정이 없이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분명 언젠가는 한번 조정이 오는 타이밍이 올 것인데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주 관련 주식 중에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주식인 버진 갤럭틱이 수장인 리처드 브랜슨이 주식을 상당수 처분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1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20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던 버진 갤럭틱이 한때 $60까지 주가가 치솟았었는데 현재 다시 원래의 자리인 $20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버진 갤럭틱을 들고 있던 주주님들이라면 조금은 마음이 아플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들은 어제 코인베이스 상장과 함께 일시적인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가격이 다 하락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코인들이 오늘은 그거를 다시 말아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도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 외에 알트코인의 가장 대표적인 이더리움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리플도 역시나 하락세를 떨쳐버리고 빠르게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사랑하는 도지코인은 지금 거의 달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트코인들은 한번 분위기를 탔다 하면은 정말 엄청난 가격 상승세를 보이긴 하는데요. 대신 그만큼 하락할 때도 날개 없이 추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테슬라와 다른 친환경 주식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최고의 친환경 섹터 1등 주식인 건 맞지만 사실 그동안 수익률은 다른 중소형 친환경 주식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죠? 다른 중소형 친환경 주식들은 지금 아직도 여전히 주가 하락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질 못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혼자서 하락 분위기를 완전히 깨고 상승 반전 분위기로 접어들었죠. 같은 일이 암호화폐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규모가 훨씬 작아서 수익률이 좋은 알트코인 등에 투자를 하는 게 맛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암호화폐 하락장이 온다면 그때는 알트코인에 투자한 거를 대단히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와 다른 친환경 주식들을 보시면 이미 선례가 있고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양봉의 중간 1차 지지선이 된다고. 그 1차 지지선을 완벽하게 지켜줬습니다. 오늘 망치형 모양을 보이면서 1차 지지선 위에서 버텨준 건데 이거는 주가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지지선 밑으로 내려갔던 주가를 매수 세력이 끌어올리면서 지지선 위에서 버텨준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한때 2차 지지선인 700을 향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했는데 결국 1차 지지선에서 오늘은 버텨줬습니다. 물론 오늘 버텨줬다고 해서 내일도 버틸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차트 모양상으로는 1차 지지선을 강하게 지켜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제도 영상 올렸던 천슬라 가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죠. 네, 그래서 테슬라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횡보나 약간의 약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하루 이틀 정도의 횡보를 마친 이후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실적 발표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죠. 다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실적 발표를 향해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이고 여기서 780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아마 800대에서 실적 발표를 맞을 것이고 미처 780 저항선은 뚫어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저항선 근처 부근에서 실적 발표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실적 발표 이후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780 저항선을 뚫고 800대에서 실적 발표를 맞이한다면 실적이 좋건 나쁘건과 상관없이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780 저항선 밑에서 실적 발표를 맞이한다면 실적이 정말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이번에는 뉴스에 팔아라가 아니라 오히려 실적 발표가 780 저항선을 뚫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는 시점의 가격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후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냐 아니면 오히려 뉴스가 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느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800대에서 실적 발표를 맞이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그때는 지지선이 되어 있을 780 정도 부근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차익 실현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나서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ARK가 테슬라를 팔았다 하는 뉴스에 혼동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테슬라의 오랜 주주님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뉴스인데요. 테슬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이제 혼동을 하시는데, ARK는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지분을 10% 정도에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무려 11%대 후반까지 펀드 내 비중이 늘어버렸고,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11% 중반대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ARK는 테슬라의 비중이 10% 전후가 되도록 결국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처럼 테슬라의 비중이 높아지면 테슬라를 기계적으로 매도한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ARK가 이번에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FSD 베타 버전의 배포 확대와 FSD의 구독 서비스가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조만간 FSD의 베타가 많은 사용자들에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동시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FSD의 구독 서비스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FSD 구독 서비스를 실행하면 현재 지나치게 비싼 1만 달러라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FSD의 채택률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를 타는 4분의 3의 유저들은 FSD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유저들에게 FSD를 확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 테슬라의 매출과 마진이 현재보다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괜히 현재 모든 회사들이 구독 서비스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구독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만큼 구독 서비스는 꾸준하고 안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 주기 때문에 기업에게 있어 굉장히 좋은 매출 확보의 수단이 됩니다. 다만 FSD 베타 때 실시하는 구독 서비스는 정식 출시라기보다는 일종의 테스트 서비스 개념으로 먼저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FSD 베타 그리고 구독 서비스의 정식 출시는 아마도 7월에 있을 AI 데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7월 말에 AI 데이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실시했죠. 그것과 같은 연례 행사를 올해에는 AI 데이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향상된 FSD에 대한 발표, 그리고 새로운 슈퍼컴퓨터인 도조 컴퓨터에 대한 발표,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플랜 등이 아마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마도 앞에 말한 FSD의 베타 버전의 정식 출시와 구독 서비스의 정식 출시도 이 AI 데이 이후에 정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작년에 배터리 데이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한 거는 분명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은데 지금 당장 투자자들에게 돈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AI 데이에서 FSD에 대해 발표될 내용들은 지금 당장 돈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배터리 데이보다는 훨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한 바퀴 둘러봤고요. 미국 주식이 지금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신고가 거의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함부로 주식을 팔고 잠깐 내리려는 생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분위기가 영원히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조정이 오는 날도 있겠지만 그거를 미리 걱정하고 잠깐 내렸다 다시 타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 상승을 즐기면서 하락이 왔을 때는, 조정이 왔을 때는 그 조정까지도 함께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주식시장에 임하는 사람이 훨씬 오래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